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행정을 담당하는 서현입니다. 여러분 7급 잘 보셨습니까? 국가직? 어쨌든 전체적으로 7급 헌법 법 과목이 좀 어려웠지만 행정학이나 경제학은 좀 난이도가 평이한 측면이 강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뒷부분에 있는 조금 몇 개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좀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합격선을 정하면 한 88점 정도? 92점, 88, 84, 88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88, 92 정도. 행정학은 대략 한 서너 개 정도? 5개? 그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정도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실 1번부터 10번까지는 너무 쉬웠는데 보시면 작년하고 비해서는 편별 비중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7편까지 있는데 작년에 총론이 몇 문제가 안 나왔죠. 기본 이론. 근데 올해 총론에 무려 6문제로 늘었죠. 엄청나게. 대신에 정책학은 거의 유사하고요. 조직론이 4문제에서 1문제로 완전히 줄었죠. 아마 조직론 교수님이, 전공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은 작년에도 5문제, 올해도 거의 6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변동이 있죠. 1편 총론, 3편 조직론 줄었고 인사행정도 역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뒷부분은 거의 동일해요. 재무행정 문제 줄었는데 거의 동일하죠. 자, 편별 중 설명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이 총론의 비중이 조금 예전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때 좀 줄어들었다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9급도 마찬가지고 9급도 올해 총론에서 최소한 4-5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1번부터. 이건 눈에 얘기했던 거죠. 윌슨의 규정치 모형에서 즉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따라 자, 지금 보세요. 수입 규제니까 쉽게 말하면 수입 면허 규제거든요. 인허가 문제. 인허가 규제는 경제적 규제니까 고객 정치죠. 그쵸? 수입 면허나 면세업권 같은 거 또는 가격 규제가 여기 되겠죠.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적 정치, 환경 규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1번은 바로 나오고 자, 2번. 이것도 제가 눈에 얘기했죠. 본질적 가치 제가 암기법 가르쳐 드렸죠. 5개. 공, 정, 자, 평등은 형평성, 복지 이렇게 5개. 공익, 정의, 자유, 평등, 형평성, 에쿼티, 복지, 웰페어까지. 그러면 수단적 가치니까 여기 있네요. 본질 여기 있고요. 자, 2번에도 여기 있네요. 공익, 공주자 평복. 3번에도 여기 있네. 형평성. 형평성이나 평등성이나 거의 같은 걸로 봐도 되죠. 얘는 없죠. 답. 공정자 평복만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제가 암기법 설명드렸잖아. 공정자 평복. 답은 4번입니다. 3번도 역시 나올 것 같은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통일성 목적세 특기 목수였잖아요. 특별하게 기금 목적세 수입 대체 경비였고 단일성은 예산의 구조가 즉 장부가 단일해야죠. 일반행위를 제외한 특별하게 기금 추경 예산이고요.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예산을 완전하게 통째로 또는 포괄적으로 장부에 적어라. 외국 정부에 빌린 전대차관은 국가정법에 예외로 돼 있으니까 맞고 얘가 틀렸죠. 자, 여기 사자가 집행이죠. 그래서 집행 전에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요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용은 원칙이 정해지는 거고 전용이 예외죠. 아니면 사고이월이라든가 예비비의 지출이라든가 긴급재정명령이나 그죠, 지자체장의 선결처분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죠. 이용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예외가 아니죠. 이거 통사정한 명단 공포 원칙의 개념과 예외를 정리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4번도 쉬운 문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정제투표의 유형은 보세요. 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행정부처 그리고 인터레스트 그룹 이익집단이 하위 정부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 2번에 국가직 9급에도 나왔죠. 이 문제는 7급에도 나왔네요. 요게 이제 변질되면 아일랜드 트라이앵글 철화삼각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다원주의 모형인데 철화삼각이라면 엘리트 모형으로 변질된다고 그랬죠. 정답은 2번. 자, 요것도 이제 활류론 한 문제인데 내부는 행정부가 기준이니까 인아웃 개념. 그래서 행정부 내부 통제는 하나밖에 없네요. 감사원, 대통령 소속의 회계검사죠. 요거는 헌재니까 외부, 국회니까 외부, 자, 지자체의 주민이니까 외부 비공식 주민. 물론 이 제도는 공식이지만 주민 참여 자체는 비공식이죠. NGO니까. 요거는 이제 주민자유산제도 자체는 공식으로 봐야 되겠죠. 제도니까 공식화된 법령에. 그래서 역시 외부죠. 답은 1번이죠. 감사 회계검사. 자, 6번에 보시면 정치행정 이원론은 잽싸게 바꾸라고 그랬죠. 어떻게? 공사행정 이론론으로. 그러면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행정을 경영처럼 관리하자. 옳지 않은 거. 정치 찾으면 되죠. 엽관주의에 대한 반발, 반엽관주의, 안티. 부패한 정치부 행정의 분리고요.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은 이게 정책 결정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치예요. 이건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틀렸죠. 윌슨의 행정의 연구에 나와 있고요. 행정을 뭐로 본다? 팔로틱,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경영으로 본다. 다음 3번. 자, 7번에 요것도 이제 우리 근평에서 지각 오류인데 보세요. 공격적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도 공격적일 거라고 생각하죠. 나의 마음을 투사하는 거니까 바로 나오죠. 투사 효과. 답이죠. 프로젝션. 대조 효과는 앞사람과 비교하는 거고, 할로 에펙트는 하나의 평형 요소가 뒤영향을 미치는 거고, 기대성 착오는 기대하는데 결국 착오를 가져오는 거죠. 기대성 착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놓고요. 답은 2번이죠. 8번에 NPM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성과주의, 그리고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의 결합에서 설명드렸고, 유저 차지, 수요,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 요금을. 요거 응익주의 같은 거죠. 분절화가 축소가 아니죠. 정책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면서 이 집행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민간에게 맡기는 거죠. 민간위탁 민영화. 자, 이걸 다시 축소하고 통합시키는 거는 포스트 NPM, 탈 NPM이죠. 요거는 뭐야? NPM과 포스트 NPM의 비교.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답은 4번이죠. 자, 9번 정책평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지문은 내부평가는 누가 하냐면 공무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평가해가지고 활용도가 높아요. 내부에서 시기적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부 전문가의 평가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세모를 하시고, 비용 편익 분석은 말 그대로 비용 대비 편익인데 이거는 보세요. 객관적 화폐 가치로 계량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률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국민에 대한 대응성은 측정할 수가 없죠. 요게 틀렸죠. 그러니까 가고 답이고, 아, 그렇구나. 공무원에 의한 내부평가는 기관 내부에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 내부평가가 활용도가 높죠. 우리나라도 자체평가, 내부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맞는 걸로 보는 게 적합하겠죠. 총괄평가와 평가성 사정, 일종 예비평가 다 맞는 개념.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매틀랜드가 나왔는데, 자, 보세요.
정책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일단 후방 접근법은 엘모어의 백워드 매핑인데 이렇게 바텀업을 얘기해요. 바텀업이니까 상향이죠. 자, 상향 접근은 결과물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 자, 목표를 정한 다음에 수단을 찾는 과정이니까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고요. 매틀랜드는 이거 기출문제인데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을 기준으로 4가지 상황을 구조화했죠. 거기 나와 있는. 거기 여러분들 제가 해설 올려드릴 텐데 해설에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4번째, 나카무라 스모르도에 따르면 과제적 개혁 과형은 정책 결정자들이 개괄적인 정책을, 즉 목표를 결정하는 건데 아닙니다. 집행자가 목표를 결정하고 수단에 대해서 협상하는 거니까 역시 틀렸고, 매틀랜드의 통합 모형이 집행의 모호성과 갈등을 개념으로 정치적 집행, 상기적 집행 해가지고 4가지로 나눕니다. 과제적 집행 해가지고 그거 해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체제를 제시하는 개방체제의 특징인데 보시겠지만 개방체제는 등종국성이라고 그래요. 결국 목표는 같은데 수단은 다양하다는 거죠. 방법이나 수단은 다양하니까 맞고,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구조와 기능이 다양성, 구조적, 기능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하위 체제로 분화되니까 맞고요. 근데 체제의 에너지 소모로 인한 소멸 가능성을 강조하지 않고 소멸이 아니라 체제, 즉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안정과 질서 유지를 강조하니까 이게 틀렸죠. 또한 환경과 상호작용, 개방체제죠. 인터액션을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인데 정책 결정 모형인데 일단 중요한 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24도씨면 24도씨인데 이게 일정한 조건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이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비목적적 적응 과정으로 봐요. non-purposive, 비목적적 적응 과정.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요. 24도를 정해놓고 온도가 올라가면 에어컨이 돌아가고 올라가면 이렇게 도구적 학습을 추구하는 거니까 맞죠. 자, 2번은 사실 여기서 직관이나 통찰력이니까 초합리성을 강조하는 최적 모형이겠죠. 3번은 좀 애매하긴 한데 앨리슨이 제시한 조직과정 모형에서 의사결정이 각 하위체로 분산되어 있는데 사실상 합의된 조직 중에 타협이라는 거는 정치적 자원을 가진 개인적 행위자들이 타협과 협상, 즉 게임을 벌이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약간 적합하지 않습니다. 4번은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나 기회이기 때문에 가비지캔, 쓰레기통 모형이죠. 가비지캔 모델. 그래서 맞는 건 1번밖에 없네요. 자, 13번에 보시면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박스형 문제니까, 자, GBB는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들이 기존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매월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 없어질까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모든 사업을 처음 다시 평가하니까 옳죠, 옳습니다. 자, 니은 성과주 예산 제도는 업무 단위 선정뿐만 아니라 단위 원가 계산도 어려워요. 곤란하죠, 실제. 그렇기 때문에 니은 제끼면 이게 답이네요. 옳은 것. 계획예산 제도는 지나친 집권화가 문제고 탑다운 하향. LIBS는 행정예산 과정에서 유용에 남을 방지, 왜냐하면 회계 책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또한 국회의 재정통제, 예산심의가 용이하고요. 그래서 재정통제와 회계청 확보에 용이한 게 바로 라인 아이템, 풍배산제도이기 때문에 기업과 리을이 맞네요. LIBS. 답은 2번이죠.
자, 14번 예산 집행 과정에 역시 신춘 의지 방안과 재정 통제 방안이 있는데 보세요. 옳은 것. 자, 예산의 전용은 전이니까 초딩 발상이라고 그랬죠. 행정 과목 장관항이 아니라 세항 목간의 융통이죠. 장관항은 이용이죠. 입법 과목이니까. 틀렸네요. 현명한 수험생이라면 뭘 봐요? 니은. 예산의 명시이월이란 성립 후에 연도에 지출한, 성립했다는 거는 사고 이월이죠. 성립하기 전에 명백한 사유 때문에 이월하는 구개글이 필요한 거니까 제끼고 답이네요. 예비비 개념, 이체 개념. 4번이 정답이죠. 자, 15번 국가이자차 간의 사무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사무배분 일단 기관임 사무는 누구한테 위임한 겁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집행기관, 즉 짱에게 위임한 거죠. 그러니까 기관임 사무 아니야. 지방자치 단체임 사무는 단체임 사무입니다. 틀렸죠. 이번에 효율성, 3번의 포괄적인 배분, 그 다음에 4번의 자치사무는 사후 합법성 감독밖에 안 되죠. 다 맞는 질문이죠. 16번 공무원의 신문보장에서 징계 부분인데, 자 1번은 정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징계니까 직위해제 사유가 되죠. 직위해제 사유. 2번 정직이니까 중징계 중에 하나인데 사안에 따라 이렇게 3개월 이상의 기한이 적용되고, 정직기간은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서 감봉 조치가 별도로 없는 게 아니라 전액 감봉이죠. 3번은 직제나 정원의 개폐, 해임은 3년간. 다 맞죠. 17번 이것도 나왔던 거 규제 유형인데 옳지 않은 거 보세요. 일반적으로 투입 수단 규제는 대부분 사전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물을 생산하기 전에 규제하니까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물론 성과 규제나 관리 규제에 비해서. 틀렸죠. 이번에 성과 규제 딱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도록 하는 거니까 오히려 투입 규제보다 자율성이 더 높고, 직접 규제는 정부가 직접, 자율규제는 민간에 맡기는 거죠. 같이 하면은 공동 규제.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이니까 파지티브 원칙 금지보다 자율성이 높죠. 그래서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 맞네요. 18번 공연법상 윤리학고관에 옳지 않은 것인데, 이거 공연법 제1조죠. 1조에는 민주성과 능률성 개념은 없고 공정성의 개념이 있어요.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 국가공무원법 1조에 민주성과 능률성이 있어요. 국공법 1조에. 나머지 퇴직공직자 직무수행, 이해충돌 방지라든가 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9번인데 역시 마찬가지 법령 문제 18, 19번은 국민재봉 친절 공장 직무수행. 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있잖아. 집단행위 할 수 있죠. 태업, 파업. 예를 들어 현업 관서에 근무하는 우정직 공무원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단체 행동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 관서에 근무하는 우정직 공무원은 가능한 거죠. 나머지는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는 대통령 허가, 또 증여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사례나 향응 다 맞는 내용. 국법상의 공무원의 의무, 복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공짜율법 잘 정리하라고 그랬죠. 자, 20번 정책 의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호구드와 건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감정보다 이성적 측면에 호소하는 문제일수록 의제화가 어렵고 오히려 감정에 호소할 때 용이하다고 본 거예요. 호그우드와 건이. 여기는 외부주도형은 다운앤 선진국이고요. 정부의제의 개념, 그리고 바크라츠, 바라츠의 4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직접적 강제적 수단이 폭력이나 구타나 테러니까 맞죠. 정리하면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가 감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대중매체의 관심을 끄는 경우에 용이해요. 이성보다는 감정적 측면에 호소하는 게 용이하죠. 감정.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21번 좀 어려운데 여긴 좀 쉽네요. 실적주의는 능률성을 강조하는 전문성과 능률성이기 때문에 X이론적인 요소거든요. 민주성 요소하고는 거리가 멀죠. 나머지 기회균등, 능률성, 행정의 안정성 확보, 신분보장이니까 맞죠. 22번 직업공무원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부심과 일체금 제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인데 한계가 뭐예요? 폐쇄적 계급제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죠. 이렇게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가 아니라 개방형 직위분리제에 기반한 실적주의, 실적제 제도예요. 직위분리제, 전문성. 그래서 제가 항상 폐쇄형 계급제, 직업공무원제, 3일체, 개방형 직위분리제, 실적제 이렇게 구별하라고 그랬죠. 답은 3번이고요. 23번.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이루긴 IGR 모형이긴 한데 앤더슨에 대한 요 기본 개념 읽으면 되겠고요. 읽으시면 자, 잘 모르면 세모하시고 라이트의 중첩권위 모형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중첩되어 있다. 때로는 경쟁협력 상호의존형이죠. 로즈의 지배인 모형이 아니라 제가 눈이 얘기했잖아요. 라이트의 권리 세 가지 있죠. 분포중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재권위형인데 로즈의 상호 간의 권력 의존 모형이죠. 지배인 모형은 엘카게 모형이에요. 사람 이름이 틀린 거죠. 엘카게 지배인 모형을 설명하는 거거든. 엘카는 뭐 대리인 모형, 동반자 모형, 지배인 모형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간단하게. 자, 4번의 우드워드의 기술 유형 문제인데 이것도 조직론 한 문제 나온 문제의 유일한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뭐 관료제 탈거 이런 거 거의 나오지 않았죠. 자, 다수 대량 생산 기술이니까 공식적이죠. 복공집이 높은 기계적 구조니까. 단위 소량 생산은 문서보다는 작업자 간에 말로 하는 거죠. 사람이 직접 만드니까. 자, 다수 단위 소량 생산 대량산 기술 조직에 비해서 느슨하죠. 그리고 낮은 수적 분할하는 게 뭐냐? 한 사람이 직접 그림도 그리고 작업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재단사 같은 거거든. 이 사람이 거의 다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4번에 보시면 단위 소량에서 연속적 공정으로 갈 때 복잡성이 증가하고 따라서 이 전체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연속 공정 생산도 역시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4번이 틀렸죠. 자, 마지막 문제. 딜런의 법칙인데 좀 까다롭지만 여러분들 원칙 개념을 알면 되겠고, 이 딜런이라는 사람이 1860년대에 역시 엽관주의로부터의 도피예요. 대피. 행정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거니까 특히 지방정부가 매간매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지방정부의 절대적 권리 아니고 지방정부는 연방헌법이 아니라 주의회가 부여한 주정부가 지방정부에 전례해 준 거니까 틀렸고, 이게 정답이고, 이건 자치현장이에요. 홈룰.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고,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게 맞죠.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과 정답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남아있는 지방지시험 열심히 봐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